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합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분들이 이 로스쿨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겠죠. 오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2009년에 출범하였습니다. 이 체제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죠. 기존 사법시험은 선발을 통한 법조인의 배출이 목적인 반면 로스쿨은 양성을 통한 법조인의 배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1년 입학 정원은 2,000명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수목적 전문대학으로 3년 과정입니다. 졸업을 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죠. 사실 석사학위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장의 진짜 의미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야 법조인이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로스쿨에 갈 수 있을까요? 로스쿨은 대학원입니다. 따라서 학사 학위가 있어야 진학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했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과대학, 약학대학, 공과대학 출신이라면 아무래도 상경계열보다는 인상적이겠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전국 25개 대학에는 학부에 법학과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 연세대 법대 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로스쿨이 설치된 25개 대학에 입학하는 분들은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25개 대학에 입학하여야 졸업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포항공대, 카이스트,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의과대학, 외국 학사학위 소지자 정도가 되겠네요. 이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조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로스쿨이 있는 대학의 졸업장을 취득하세요.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려면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고 그 외 법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내년에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논술을 제외하고 이 시험은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암기해서 치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 이해 과목은 지금까지의 독서량이 점수를 만들어주고 추리 논증은 지능과 연령, 지적 수준이 변수가 됩니다. 2019학년도 리트 시험부터는 언어 이해 30문항, 추리 논증 40문항입니다. 리트 점수는 응시자의 원점수에 응시자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을 고려한 표준 점수로 환산되어 나오는데요. 위 법학적성 시험 점수가 사실상 응시자가 지원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표준 점수로 150점 이상은 극소수이고 140점 이상이라면 25개 로스쿨 중 어느 곳에서도 합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소위 스카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망하고자 한다면 130점 전후 120점 이상이면 서울 소재 상위권 로스쿨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처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법학적성 시험은 대학 입시의 수능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법학적성 시험 성적을 받은 후에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범위를 정하고 그 대학원에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법학전문대학원 서류 접수할 당시 유효한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토익, 토플, 텍스 성적이 많이 쓰이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토익 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어시험 성적에서 손해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지원자들 모두 토익 900점에서 950점 정도는 만들어 오기 때문이죠.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로스쿨 입시를 몇 개월 앞두고 응시자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건입니다. 졸업한 대학교의 이름과 전공, 학점은 금세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리트 성적은 한 번 받으면 그 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만약 영어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면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최대한 영어 점수를 올려놓으세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지망하는 학생치고 학점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로스쿨의 경우 합격자들의 평점 평균은 무척 높습니다. 4.3점 만점에 4.0에 가까운 사람도 아주 많죠. 4.3점 만점을 기준으로 3.8에서 3.9점 이상이 졸업학점이 되게 학점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출신 학교, 법학 적성시험 성적, 영어 점수, 학부 학점이라는 요소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정착되면서 점점 응시자의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이력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써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해외 봉사활동이나 어학연수의 경력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력이 되지 않습니다. 대학 때 보통의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쓸 것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20대 중반의 인상적인 이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공란을 남기지 않게 많은 경험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마지막 전형 요소입니다. 대다수 응시자들의 천편일률적인 자기소개서 중에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돋보이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법학적성 시험 점수 5점, 학점 0.5점을 극복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아주 중요하죠. 어떤 한 로스쿨에 지원한 사람들의 스펙은 서로 비슷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 배경부터 쓰는 자기소개서보다는 읽는 이로 하여금 뚜렷한 인상을 주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정보는 적당히 들으세요. 실제로 한 해 먼저 입학한 합격자들조차 자신이 왜 붙었는지 잘 모릅니다. 비슷한 리트 점수였고 학점도 비슷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 또 어떤 사람은 불합격이죠. 사실 결론이 원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장래 법조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직업인 것은 사실이니까요.